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겨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큰 고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꽤나 골치가 아픈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 남깁니다. 저에게는 동네 친구이자 10년지기 친구인 여자애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 친구네 가족도 그렇고 계속 같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친구로서 지내고 있네요.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손을 잡고 다니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세상 모르게 놀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성별을 떠나서 좋은 친구로 지냈죠. 사춘기가 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사이가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인다는 걸 알고 사이가 서먹해지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길 가다가 서로를 보게 돼도 괜히 더 모른 척 지나가고 뒤늦게 문자로 너 아까 왜 나 모른 척 했냐며 장난을 치는 그런 편한 친구였죠.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될 때쯤엔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간 친구의 몸매를 보면서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너무 오래된 친구라 제가 몸매가 저렇게 좋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팔팔한 10대 청소년이 그렇듯 그 친구를 대상으로 이상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기도 했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괜히 죄 짓는 기분이 들어 금방 접고 말았지만요. 아무튼 제 친구들 중 1명, 2명 제 여사친에 대해 물어보는 애들도 늘어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친구와 여사친을 이어주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풋풋하면서도 공부에 찌들었던 10대 시절이 지나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저희는 항상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지내다가 대학으로 인해 떨어지게 됐어요. 다만 둘 다 서울권의 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서 여전히 같은 지역에서 틈틈이 만날 수 있었죠. 시험 기간이면 카페에서 만나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하면 암묵적으로 같이 보려고 아껴놓기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여친이 여사친을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겠다 싶을 정도로 그녀랑 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그러다가 친구가 대학교 같은 과의 남자랑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제가 그녀를 마냥 친구로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던 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해줬어요. 저한테 남자친구와 싸울 때면 항상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조언을 구하는 그녀에게 많은 팁을 주기도 했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볼 때면 남자친구와 정말 잘 만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벚꽃이 핀 날에는 여느 커플들이 그렇듯 예쁜 곳에서 알콩달콩 이쁜 사진을 찍어 올린 걸 보고 제 옆구리가 다 시렸죠. 정말 부끄럽지만 저에게밖에 물어보지 못할 말이었는지 남자들은 사랑 나눌 때 여자가 어떻게 해주면 좋냐는 둥 성인이 할 만한 질문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숙맥이었던지라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년간 쌓인 어른 동영상 속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그녀에게 조언해주기도 했죠. 그녀는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풋풋하고 보기 좋은 대학생 커플 그 자체였죠. 그런데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토요일이라 평소보다는 늦게 일어나 씻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여사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길래 잘못 걸었나 싶어 끊으려고 했는데요. 뭔가 미세하게 훌쩍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친 이름을 부르며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본인이 진정할 시간이 필요한지 한참을 훌쩍이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한마디 내뱉는데 자기 어디 모텔인데 와줄 수 있냐 물었어요. 우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모텔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까지 전화하는 걸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인가 보다 싶어 지금 바로 가겠다 말하고 거기로 향했어요. 여사친은 절 보자마자 껴안고 더 펑펑 울었고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무슨 일이냐 물었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요즘 사이가 안 좋았는데 만남을 개선해보고자 모텔로 향했다 했는데요. 사랑만 나누고는 바로 관심 없다는 듯 행동해서 여사친이 뭐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짜증난다는 듯 솔직히 자기는 오기 싫었는데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온 거라고 집 갈 거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다 했죠.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혼자 상처를 받아 한참 울다가 결국 생각난 게 저라서 전화했더라고요. 여사친과 모텔이라니 상황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녀가 너무 울고 있기도 했고 저도 막 일어나 급하게 온 거라 진이 빠져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그녀를 안아 토닥토닥 해주다가 결국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고 여사친은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이내 정신이 들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눈만 꿈뻑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는데 여사친이 저보고 일어났냐며 너 배고플까봐 배달음식 시켰다 하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었지만 그래도 개운해 보이는 여사친 얼굴을 보니까 괜히 저도 마음이 놓여들 대로 되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여사친과 모텔에서 묘한 시간을 보내게 됐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다 보니 그 뒤로 힐링이 필요할 때 여사친과 모텔을 가끔 가게 됐어요. 제가 먼저 가자고 말한 건 아니고 여사친이 더운 날 모텔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TV 보고 그런 게 너무 좋다고 저에게 자꾸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싶긴 했는데 이제까지 별일이 없어서 저도 그냥 승낙하게 됐고 젊은 남녀가 모텔에 있다 보니 어느새 스킨십의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술을 잔뜩 마시고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뒤 우리는 친구인 듯 친구 아닌 듯 묘한 사이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정말 나쁜 놈인 건지 여사친과의 뜨거운 밤 이후 오히려 그녀에 대한 환상이나 애정이 조금 식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사친이 이쁘장하고 몸매도 좋긴 하지만 이미 친구가 어떤 남자들을 사귀었는지 어떻게 사랑을 나누었는지까지 다 알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여사친은 이대로 저랑 사귈 생각까지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기도 했고 서로 속속들이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녀에 대해 궁금한 게 없다는 것도 문제지요. 만약 사귀게 된다면 연인으로 사귀게 될 텐데 연애 초기의 풋풋함 대신 오래된 부부 마냥 설렘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볼 거 다 본 사이에 정작 사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오래된 친구 사이도 같이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사귀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좋게 마무리할 방법을 찾을지 많은 고민이 돼요. 연애 경험 많으신 형님, 누님들이 많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꼭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올해 초에 3개월 정도 인턴을 하였지만 정직원이 되지 못했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 및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에 학원에 갔다가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깃집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날은 맛집이어서 손님도 많고 내장도 큰 고깃집이어서 정신도 없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사장님도 쳐다보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저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일을 계속하였지만 더 크고 정확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고등학교 여자 동창들이 고기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눈빛만 주고받다가 사장님 몰래 음료수 서비스를 몇 병 가져다 주면서 동창들이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반가운 인사와 함께 여러 수다가 이어졌고, 도저히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일이 끝나니까 근처에서 술이나 한 잔 같이 하자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퇴근을 하고 근처 술집에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근황 토크는 이어졌고, 제가 현재 상황도 솔직하게 다 말해주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동창들이지만 여자 동창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유독 한 친구만 일찍 결혼을 해서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살 된 아들도 한 명 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들도 취업하기 힘들었다면서 조금만 고생하면 곧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저 역시도 고맙다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먹고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보자면서 인사를 하는데, 결혼을 했다는 여자친구가 저한테 몰래 쪽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 쪽지를 보았는데,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친구들이 다 가면 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쪽지를 늦게 봐서 다시 돌아오느라 늦었다고 하면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조용한데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면서 말 꺼냈고, 사실 이미 술도 마신 상태라 딱히 카페에서 있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주문한 술이 나오고 한 잔 따라주며 마시자고 하였더니 갑자기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꽃다운 나이에 일찍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였습니다. 일단 휴지를 주면서 그만 울라고 하였지만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녀 옆에 앉아서 안아주었습니다. 안고 나서도 한참을 더 울더니 급하게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다짜고짜 제 집으로 가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만 재워달라며 주사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좁고 청소도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면서 결혼한 유부녀가 집으로 가야 된다며 택시를 태워준다고 하였더니 곧 죽어도 저희 집에 가겠다면서 잡은 택시에 저를 태운 후에 빨리 저희 집 주소를 대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빨리 가자면서 재촉하셨고, 결국 저희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택시 안에서 아까 같이 마셨던 여자 동창들에게 다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안 받거나 알아서 집에 잘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집에 들어온 그녀는 여기저기 뒤적뒤적 살피면서 빨래는 빨래통에 넣으라고 잔소리하면서 정리하고, 설거지 좀 바로바로 하라면서 설거지하고 냉장고랑 부엌을 뒤지더니 간단한 안주와 함께 술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막무가내로 나오는 터라 시큰 먹고 놀다가 가라고 하면서 저도 포기를 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항상 술이 문제죠. 새벽 2시까지는 마셨던 기억은 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녀와 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상태나 그녀의 상태나 제 방이 상태를 보았을 때는 밤새 사고를 친 것이 맞았습니다.
제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녀도 일어났고 잠시 당황을 하다가는 저를 안으며 일단 더 자자면서 저를 눕혔습니다. 저도 숙취도 있었고 주말 아침이기에 그냥 잤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그녀가 저의 소중한 친구를 살살 약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면서 뒤돌아 누웠지만 그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에 거침없이 반격을 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전투가 끝나고 나니 오후 5시쯤 되었고 배도 고프고 해장도 해야 돼서 해장국을 배달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녀에게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집에 가라고 하였더니 남편과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와갈 데가 없다면서 며칠만 더 신세를 찌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일이면 아침부터 학원, 도서관,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였더니 괜찮다면서 사고도 안 치고 집안일하면서 얌전히 집에 있겠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못 이기는 척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지난 전투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기에 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것 같았지만 받지도 않고 수신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토라면서 또 술을 먹자면서 장을 봐왔고 그렇게 집에서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완전 오른 그녀는 제 옷장에 있는 속옷을 들고 자기 사진을 찍더니 남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남자 집에 있다면서 오늘도 안 들어갈 거라고 문자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 불이 나게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녀에게 따졌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라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약 일주일 정도 제 집에 있으면서 술도 먹고 전투도 하면서 지내다가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가 없으니 한동안은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 연락도 해보았지만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기에 그냥 그렇게 연락이 끊어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각종 광고에 리서치까지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모르는 번호는 안 받습니다. 그 번호도 휴대폰 번호라도 안 받습니다. 공부에도 방해도 되고 거의 99% 쓸데없는 전화이니까요. 모르는 번호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제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셨을 리도 없고 고3 수험생 동생이 왔을 리도 없는데 도대체 뭔가 하는 걱정 반 긴장 반으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잔뜩 화가 난 그녀가 저희 집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며 쏘아붙이는데 한 번도 너한테 전화 온 적이 없었다고 하자 제 핸드폰의 수신 목록을 보여주면서 여기 전화 와 있었는데 왜 안 받았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광고 등 쓸데없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다고 하였더니 그래도 여러 번 전화를 걸면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온갖 성질을 내는데 미안하다며 화 좀 풀고 진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 나왔냐고 물었더니 너무 전화를 안 받고 도저히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고깃집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화하면 잘 받으라고 하면서 진하게 입맞춤을 하더니 급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번호로 자주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하였습니다.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도 아닌 애매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녀가 유부녀이기에 더 이상 전투나 특별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나름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일 낮에 와서 밥 먹고 가라며 안 오면 도시락 싸들고 제가 있는 도서관으로 온다고 하길래 몇 번 그녀 집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마다 전투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집으로 부르는 횟수가 많아졌고 이젠 심지어 밤에도 부릅니다.
남편이 야간 근무라서 오전 10시는 돼야 온다면서 아르바이트 마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밤에도 몇 번 갔다가 남편이 올 때쯤 되면서 부랴부랴 그 집에서 나올 때마다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현타도 오고 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저도 미쳤는지 자꾸만 그녀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남편에게 걸려서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 집에 그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녀 생각이 납니다. 안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의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과의 일이라서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참 그렇네요. 그래도 익명이 보장되는 사연으로나마 제 이야기 한번 공유해봅니다. 저희 장모님은 굉장히 아름다우신 편이에요.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으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사진 속 아름다운 여성의 정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머님이라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부도 윤기가 흐르고 탱글했고 평소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또한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정도였으니까요. 매번 생각만으로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을 처음 보게 된 그날,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아름답다고 입 밖으로 말해버려서 그 자리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내와 사이도 각별하고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구한 신혼집도 처가집과 가까워서 주말이면 자주 처가에 가고는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도 자주 가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리가 가까운 처가에 자주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은 세련된 외모도 외모지만 특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셨습니다. 휴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장모님 댁으로 가서 일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일도 자주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부담스럽기보다는 나들이 나온 것 같이 소소한 재미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하는 것도 있었을 테지만 장모님 성격이 또 격식 같은 거 챙기지 않으시고 워낙에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그다지 큰 거리감을 느낄 수 없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신혼생활을 시작한 저와 아내의 고민은 다른 게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이 나오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더군요. 계산만 잘해서 날 잡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했지만 그 이후로도 그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좀처럼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 가끔은 그냥 넘어갈 법한 문제들도 정말 큰 싸움의 이유가 되더군요. 그날도 이세 소식을 물으시는 우리 어머니의 질문에 아내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고 그걸 불씨로 다툼이 생겨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마침 장모님의 초대로 처갓집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한 날이었는데 최대한 다툰 걸 티를 안 낸다고 한 건데 장모님께선 이미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저희 두 사람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아내가 그 길로 장모님께 와락 안기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대역죄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쉬러 간 처가인데 괜히 불편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장인어른께서 술 한잔 하자며 저를 데리고 나서셨어요. 그날 장인어른께 한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힘이 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응원을 받으며 한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제 주량의 한계를 넘어섰고 그리고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은 나머지 처가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술 취했으면 잠이나 곱게 자라는 쓴소리를 듣고 저는 혼자 군대 간 처남이 쓰던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원래도 아침잠이 없는 편이기는 한데 지난밤에 먹은 술 때문인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술에서 깨니 입안이 바싹 말라있고 갈증이 엄청 나더라고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겠다 싶을 정도로 이른 시간이었으니 살금살금 자는 사람들 방해 안 되게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는 냉장고 문 뒤로 쪼그려 앉아서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아내의 뒤를 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사과였지만 지난밤에 술 취한 상태로 어쨌든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사과도 했겠다. 아내의 기분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짓궂은 저희 장난을 싫어하지만 화가 나 있으면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냉장고 안을 뒤적거리느라 정신없는 아내의 뒤로 돌아가서 저희 분신을 밀착시키고 이곳저곳 비벼대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건 장난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반응에 무언가 위화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실루엣을 확인하니 그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가 잘 때 입고 자는 치마형 잠옷과 똑같은 걸 입고 계셨어서 그것만 보고 당연히 제 아내라고 착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가 처가까지 와서 냉장고 정리를 할 이유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냉장고 안쪽까지 몸통을 쳐박고 있는 게 당연히 제 아내라고 생각했을까요? 장모님은 제가 민망할까봐 배려를 해주신 건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술 기운이 남아서 아파오던 머리도 목이 타듯이 오던 갈증도 한 번에 확 날아가더라고요. 머뭇대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죄송하다고 큰 소리로 사과를 하려던 찰나에 장모님께서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아내가 깰 수도 있으니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며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도망치듯 처남의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좌불안석 애간장만 태웠습니다.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저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올리더군요.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제가 아까 뒤를 문댈 때 봤던 그 치마였어요. 그래서 엄청 놀랐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불을 걷은 건 장모님이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평소보다 과격한 행동에 혹시 장모님께 무슨 말이라도 들은 건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그렇지 어른들 다 일어나셨는데 방 안에서 혼자 뭐하냐고 하면서 저를 끌고 나갔어요. 주방에는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참이더군요. 장모님은 당황도 안 하신 건지 제 속 풀어주겠다고 콩나물국을 시원하게 끓였다며 제 앞에 한 그릇 놓아주시더라고요. 혈긋혈긋 장모님의 기분을 살폈는데 괜히 저 혼자 행동이 이상한 것 같아 저도 아무 일 없던 척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그렇게 하려다 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간단하게 과일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한두 번 오는 처가가 아닌데도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도 이렇게 불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내가 다 먹은 과일 접시를 치우고 자리를 비웠을 때 장모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아서는 저에게 알 수 없는 미소를 건네셨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저에게 시선을 주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미소의 의미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깨워서 데려나오긴 했지만 아직 화가 다 풀린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안 걸고 저한테 대하는 태도도 몹시 차가웠거든요. 아내는 화가 잔뜩 나 있지, 장모님은 자꾸 알게 모르게 저에게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 그날만큼은 처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기보단 지옥 같았습니다. 맛있는 식사고 편한 휴식이 구간에 어서 빨리 월요일이 돼서 회사로 출근하고 싶은 마음뿐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날 저녁에 마신 게 술이라고 과일까지 먹고 나니 배가 불러서 잠이 솔솔 쏟아지더군요. 어차피 불편하게 있을 바에야 제가 잠들어 있으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이러나 저러나 눈치 보고 욕먹는 거는 똑같을 텐데 그러면 차라리 전날 저녁에 과음한 걸 핑계 삼아 잠이나 자고 방해받지 않은 수면 끝에 집에 돌아가서 빨리 출근 준비를 하겠다 하는 게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비몽사몽 잠결에 눈을 뜨니 코앞에 가까이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아내인 줄 알았는데 장모님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팔을 뻗어서 끌어안을 뻔했는데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이번에도 장모님이 그 가늘고 여린 손가락으로 제 입을 틀어막으시더군요. 지금은 다들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데려가셨어요. 장모님이 저를 데리고 들어간 빈방은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아내가 결혼 전에 쓰던 아내가 자라온 방이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둥에서 저에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곳이었는데 장모님께서 이번에 저를 위해 열어주신 거예요. 방 안은 깔끔하게 먼지 한 톨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걸 보니 장모님의 손길이 구석구석에서 느껴졌어요. 그 중에 눈에 들어온 건 아내의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저와 아내가 연애하던 시절에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와의 이야기를 써놓은 아내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놀라고 있던 가운데 장모님께서 아내가 저를 이만큼 아끼고 사랑하니 우리 딸 마음고생 좀 덜 시켰으면 한다고 본심을 말하셨어요. 아침에 제가 가져다 대었을 때를 떠올려보니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겠냐고 농담처럼 말도 하셨고요. 그 말을 들으니 다시 아침에 장모님과 있던 일이 떠올라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연애하면서 쓴 일기장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방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걸 왜 보냐, 그걸 왜 보여줬냐 하며 당황하는데 그 모습이 오랜만에 너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잘하겠다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오니 식탁 위에는 스태미너에 좋다는 음식들로 한 상이 차려져 있더군요. 장어구이를 밥 반찬으로 먹을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장어구이를 밥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깨알같이 꼬리 부분을 제 밥 위에 집어 올려주시면서 남자가 힘쓰려면 꼬리를 꼭 먹어야 한다며 은근슬쩍 농담을 하시고 아내를 보고는 사위가 그래도 보통은 넘는 것 같은데 너도 빼지만 말고 잘 좀 받아주라면서 농담을 하셨어요. 스태미너에 좋다는 버섯이나 마늘 같은 것도 계속해서 챙겨주시고 철이 지나서 제가 좋아하는 겨울 석화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디서 굴도 잔뜩 사오셔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아시죠 다들? 굴은 아연이 풍부해서 장어꼬리보다 훨씬 스태미너에 좋다는걸요. 제가 과연 그날 저녁 식사를 한 건지 보양식을 먹은 건지 모를 정도로 기력 보충을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들을 양손 가득 싸주셨고요. 사위 걱정하는 장모님 사랑도 느꼈고 아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사실 이 사연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날을 기점으로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아이의 소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응원해준 처가 식구들과 저를 사랑해준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아빠가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